만주 지역으로 이렇게 그 망명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무장투쟁 노선을 지향했던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만주로 이주하신 것 같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합병이 이루어졌다. 서울 효자동에 위치한 우당기념관은 이회용의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각종 자료와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다. 그중 한일합방 이후 우당의 행적을 말해주는 그림 한 점이 있다. 나라를 빼앗기자 우당은 형제들을 불러 모아 만주행을 제안했다고 한다. 슬픈 일이 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 대하여 말하기를 대한공신의 후에 이어서 국은과 세덕이 일세에 관하였다고 일컫고 있소이다. 이제 한일합방의 궤변을 당하여 반도 산하의 반도가 외적에 속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형제는 당연히 생살망론하고 처잘인설하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차라리 중국인이 되는 것이 좋을까 하오이다. 또 나는 동지들과 상의하여 그동안 해왔던 독립운동을 만주로 옮겨 실천코자 합니다. 이회영의 제안에 형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8월 회초에 여러 형제들이 일시에 합력하여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전답과 가옥, 부동산을 방매하는데 여러 집이 일시에 방매를 하느라 이 얼마나 극난하리요. 이회영 육형제는 일제히 망명을 결의했던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이곳엔 이회영의 둘째 형 이석영이 살았던 집터가 남아있다. 요 뒤쪽으로 전부가 요게 그 집터 자리인데, 한 10년 전만 해도 99칸짜리 집 중에서 한 절반은 있었습니다. 이회영의 둘째 형 이석영은 고종시대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의 양자로 들어갔다. 99칸 고대광실에 개인절까지 짓고 살았던 이유원은 조선시대 10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였다. 어마어마한 이유원의 재산은 양아들에게 상속됐고 이석영은 망명하기 전 그 대부분을 처분했다. 당시 이석영이 만주로 가져간 재산은 40만 원. 오늘날 화폐 가치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조선시대 물가사를 전공한 전성호 박사의 자문을 구했다. 그 당시 화폐 제도가 워낙 문란하던 시기라서 정확히 환산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 있으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소 가격과 그러니까 땅 가격을 가지고 환산을 해본다면 그 당시 4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소를 샀을 경우에 약 한 13,000두 정도를 살 수가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이 13,000두의 소를 우리가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해가지고 환산해 본다면 현재 소 한 마리당 가격을 한 500만 원으로 잡는다면 약 한 650억 정도의 자산을 처분해서 만주로 가신 것 같습니다. 600억이 넘는 이석영의 재산은 고스란히 독립자금으로 쓰였다. 신흥무관학교 생도대장이었던 원병상은 학교의 초기 재정을 이석영의 사재에 의존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러나 당대 명문가의 자제들이 일시에 만주로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 강제합병 이후 일제는 가장 먼저 양반 회유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귀와 거액의 은싸금을 주었을 뿐 아니라 부부 동반 일본 여행까지 시켜주기도 했다. 지배층의 기득권을 보호해줌으로써 저항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잃은
원인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집권층이 부패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킬 그런 의지와 그런 그 능력이 이미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그 외세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붙어서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세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그 집권에 배제되었던 세력들과 민중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다수 양반들의 침묵 속에서 일제의 합병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일제의 회유를 뿌리치고 이회영과 형제들은 일가족 40여 명을 이끌고 신의주로 향했다. 조선 최고 명문가 집안의 만주행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험 속에서 극비리에 진행됐다. 팔도에 있는 동지들에게 연락하여 일차로 가는 분들을 차차로 보냈다. 신의주의 연락기관을 정하여 타인 보기에는 주막처럼 행인에게 밥도 팔고 술도 팔았다. 우리 동지는 서울서 오전 8시에 떠나서 오후 9시에 신의주에 도착. 그 집에 몇 시간 머물다가 압록강을 건넜다. 국경이라 경찰의 경비가 철통같이 엄숙하지만 새벽 3시쯤은 안심하는 때다. 가족들과 함께 무사히 압록강을 건넌 이은숙은 당시 심정을 이렇게 회고했다. (27일에) 국경을 무사히 넘어 도착하시니 상 없이 반갑게 만나 과세도 경사롭게 지냈으나 부모 지국을 버린 망명객들이 무슨 흥분이 있으리요. 그러나 상하 없이 애국심이 맹렬하고 외놈의 학대에서 벗어난 것만 상쾌하고 장차 앞길을 희망하고 환희만으로 지내가니라. 독립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안고 이회영과 형제들은 독립운동기지 삼원포로 향했다. 손에 쥐고 있던 부와 권력을 두고 이 만주행을 택한 이회영 육형제. 그것은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한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회영 육형제의 이 만주행을 월남 이상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 역사상 나라가 망한 때에 이 나라를 떠난 충신 의사가 수백 수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당 일가족처럼 이 육형제 일가족 40여 명이 한 마음으로 결의하고 나라를 떠난 일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장하다. 우당의 형제는 참으로 그 형의 그 동생이라 할 만하다. 육형제의 절이는 참으로 백세 청풍이 될 것이니 우리 동포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리라. 제 뒤에 있는 인물들이 이회영 육형제입니다. 첫째가 이건영, 그리고 둘째가 이석영. 이 이석영은 당시 대한제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